반복되는 야근, 신규 프로젝트, 상사 잔소리, 운동을 해도 남성 기운에 좋은 걸 먹어도 쌓여가는 일상 스트레스. 남자에게 필요한 건 이름보다 기능, 기능보다 성능. 남성 호르몬 핵심 케어, 흡수력 극대화, 초고농축 진세노 사이드 12가지 한방 부스터. 지친 당신을 위한 한방의 힘, 조상의 지혜를 담은 진세노 사이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오늘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여름이라서 뭐 어쩔 수 없지만요. 네, 그것도 오늘 옷까지 또 두껍게 입어가지고 좀 더 덥습니다. 오늘 또 진행을 또 맡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 사장님이 계속 해주십시오. 네, 네, 어쨌든 사장이 된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인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아마 휴가를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저희는 사실 이곳에 오는 게 휴가입니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정치판 뒷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들 또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일의 친구들입니다. 네,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순서를 좀 달래봐야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와. 인천 동구 미철구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입니다. 지역을 밝혀야 돼. 그만 할 줄 알았어. 네, 마포에 있는 제 미디어워치에 계신 변희재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그게 마포였어요? 네, 우리 한신대 우리 김준혁 교수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수원. 아, 수원. 수원. 네. 저희 지역구의 농래. 농. 아. 그 집안이 구선했지 거기서. 부선이요? 아버지가 노송환 씨부터 해가지고. 변 대표님 정도면 그 지역 아, 도전해 볼 살아나시는 만하실 것 거예요? 같아요. 김빈 씨라고 민주당의 그 친구 있잖아요. 도전을 해서 저한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돕지 뭐 제가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각 지역마다 뭐 굉장히 뭐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녹화인데요. 그렇게 또 솔직히 다 얘기하면 어떡해.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근데 그 녹화한 거 다 알아요, 우리 여기 아, 보시는 그래요? 분들은.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딱 털면 이게 지금 짝인데 이제 토요일이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른 시선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수파 그래서 또 저희도 그만큼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둘이 원체 친하잖아. 누구랑요? 변 대표님하고 우리 임 소장님하고. 낮술도 하시는 걸로 알고 아니 저희 이제 방송도 같이 촛불 태극기 연대 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좌우중도 그 합작. 활동 차원에서 네. 준비 모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네, 참 준비 이번에도 포항 집회 지금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아니 있죠. 저는 뭐 그 집회에 나가서 사회를 보고 뭐 그러긴 네. 하지만 준비 모임 이런 거에는 결합을 안 하거든. 예, 그냥 당일날만 가서 마이크 잡는 이제 일이어서. 준비 모임이 김준혁 교수 마이크 잡자 끝 이게 아, 그런 거 결정하는 그런 거. 제가 그런 거 김준혁. 이번에 우리보다- 순서를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제가 것도 되게 얘기하고요. 당성이 높은 사람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골수 민주당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선뜻 중도 좌우 합작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저도 10년 당원이고 한 번도 당적 바뀐 적 없는데 저는 이거는 뭐 우리가 좌우중도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냥 반윤석열입니다. 아니, 그렇지. 찬성. 윤석열 퇴진 이 그럼 목적. 저희가 한 1년째 촛불 태극기 집회를 이어왔는데 이번 포항 때 최초로 아 맞아. 이 보수 변절 단체들이 방해 집회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영남권 단체 총리인데 영남권 단체들이 다 내가 아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쪽에 지금 이 방해 공작을 하겠다는 선언한 대장이 주옥순. 그렇지. 아 네. 이거 설명 좀 했어요, 맞아 이 이거. 자기가 포항 태생이라고 저하고 주옥순 대표가 지금 한 1, 2년째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네. 어떻게 김용민 같은 쓰레기랑 같이 놀 수가 있냐 그래서 아니 김용민 같은 쓰레기하고 내가 1년 전부터 놀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또 어떻게 백은종 같은 인간하고 놀 수 있냐 그래서 아직 백은종 방송 내가 나올 시간 1년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뭐 하고 있다가 12거냐. 근데 갑자기 다음날 이 영남권에 있는 뭐 해병대 정례부터 쫙 이제 뭐 포항에 이제 뭐 빨갱이 죽이러 오겠다 보니까 아 요거 작전 걸렸구나. 지령이 있었나? 위에서 지령. 보수단체는요 자발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누가 이거 투입해야 돼요 사료를. 네. 사료가 부족해서. 예. 포항에서 맞부리는데 잘 됐다 차라리 이 촛불 태극기 연합할 때 이 보수단체들이 오면요
이제 우리 보수 인사들이 마이크 잡고 네. 일로 와 너희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일로 들어와라 그래야지 이제. 이번 포항 사회 볼 때 내가 우리 보수 어르신들, 형님들 잘 더 많이 무대에 올리는 일을 좀 해야 되겠네. 아니 박근혜를 누명시켜서 감옥 집어넣은 게 윤석열인데 그거 우리가 같이 싸워주는데 일로 들어오시라고. 예. 그래서 강민구 대표가 이번 좀 실력을 했는데 네. 보수 떨거지로 온다 그래가지고 바로 포항표를 끊고. 네, 그 예, 방송에서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잘 됐다 우리는 보수 애들 내가 포섭을 하면 되겠다. 사회를 아마 더블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잘 됐네. 네, 더블로 예.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난 사회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 임 소장님 사회 보기로 아니 보면 더블로 볼 수도 아, 있다. 보수 혼자 진영하고 보시거나 같이도? 아니면 더블로 같이, 보거나.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셨던 좀 극우 쪽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좀 넘어오시긴 하셨나요? 어떻게 이제 느끼세요? 통계적으로 한 보수인데 윤석열을 퇴진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5% 정도가 잡혀요. 그러니까 60%가 윤석열 혐오층이잖아요. 네. 그 중에 30%가 민주당 지지층이고 25%가 중도, 5%가 보수니까 그 5%가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5%가 언제든지 20% 갈 수 있는 게 왜냐면 다 박근혜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로 강민구 저한테는 잘 못 덤비고 이제 강민구한테 많이 덤비는데 강민구가 그런 거야. 야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태블릿 조작한 거 다 밝혔다.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주옥순 대표가 이래. 우리는 고려연방제를 막으려야 된다. 태블릿 얘기하면은 고려연방제가 색깔론으로 가는 고려연방제가 나와. 이번에도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거든 주옥순 대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태블릿 조작범 윤석열 한동훈 잡겠다 그러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지 뭐 하여튼 뭐 해롱해롱 되고 있어요. 근데 주옥순 대표는 좀 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그 이제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다 조작 사건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만약에 당신 딸을 정신대 보낼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는 보낸다.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예. 그때 이제 우리 보수단체도 약간 이 사람 왜 그런지 했을 때가 아베 총리님께 사죄드립니다는 집회를 해가지고 그때는 같은 보수끼리도 이상하다 싶었더니 갸우뚱했군요. 일본에 가서 이번에 그 오염수 방출을 찬양합니다 해가지고 찬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와서 한 거 사과합니다 막 이러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그 오염수 그분들께서 다 마셔서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변희재 그게 대표 좋으면요? 어록 중에 최고가 그거였어요. 윤석열 지지자 중에 맞아. 정신병자가 많다라는 가장 근데 많았어요.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주옥순 대표가 제 면회를 와서 면회 시간이 7분인데 진짜 7분 내내 울다 갔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7분 내내 엉엉 울다 갔거든. 근데 그 감옥을 집어넣은 놈이 한동훈하고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디 뭐라 하셨어요? 뭐 매족? 아니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변 대표하고 이제 뭐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 내가 그냥 방송에서 이 미쳤나 인간이 했더니 그게 그 저기 뭐 우리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니까 막 올라왔더라고. 내가 막 올려주는데 근데 또 밤에 또 문자 왔더라고. 나는 변 대표와 싸우기 싫어요. 그럼 포항 나타나지 말던지. 참 아니 문자를 몇 개 봤는데 오락가락 하시는데 싸우긴 싫은데 가야겠고 뭐 여기 뭐 종북 빨갱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내일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이만큼 리스트가 있어 이만큼. 근데 이제 어쨌든 중앙 쪽에서 안 오고 영남권 단체들만 모이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이 보수 단체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 크레인 스피커를 끌고 와요.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250만 원짜리인데 이거 가지고 방해 공작하면요 집회가 안 돼 이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크레인 스피커 끌고 올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뭐 대구도 간 적도 있고 한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영남권에 계신 분들 저희가 지금 선전포고를 받았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분명히 네. 이 어디 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이나 상황실에서 지령 내는 것 같은데 전화 최대집이나 뭐 강민구 있는데 걔네들 못 나타나요. 스스로 부끄러워서. 돈 받거나 사료 받고 나타난 것 같거든. 네. 근데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유전자들께 아부 같이 먹고 싶으면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하지. 괜히 내 눈에 띄면은 삼족이 멸당하는 수가 있어요. 앞에 까불다가. 저 지난주였나? 채널에 오래간만에 출연하면서 광화문 쪽에 갔는데 보수 집회를 보니까 이 의자 있잖아요. 우리 의자. 이거 쫙 깔아놓고 거기서 집회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야, 우리는 그 전광훈, 맨바닥에 뜨거운 전광훈 바닥에 네.
가서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하잖아요. 야 너무 근데 비교되더라고. 저합적 집회가 네. 내 기억에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작년 원래 이제 요쯤. 김용민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다가 예. 이제 이 조직이 된 거는 9월부터 했죠. 그러니까 네. 내가 그래서 10월에 대전서 결합을 했어. 10월에 이제 대전에서 집회하는데 김용민 박사가 교수님 꼭 와서 발언해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또 대전까지 가가지고 그때 처음 우리 변 대표님 네. 만났잖아. 그래서 발언하고 국국의 11월 달에 수원서 수원에서. 집회하고 맞습니다. 그때 1000명도 더 왔어. 네. 그때 수원 사람들 내가 동원한 사람들도 있지만 변희재 대표 보겠다고 정말 1000명이 더 왔어. 그래서 내가 야, 이 인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그때가 저합적 집회 그렇게 크게 활성화될 때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 커졌어요. 그 1년 수원 집회 1년 기념으로 10월 달에 하자고 내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좀 준비 모임에서 결정 좀 해주세요. 일단 포항에서 이걸 하고, 네. 일단 포항 때부터 일단 방해 공작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뭐 잘하고 있으니까 방해하러 들어왔겠죠. 맞습니다. 못하고 있으면 그러겠네요. 방해하겠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위협감을 8월 느끼는 15일 날 광주에 정말 이 호남권 총동원해서 광주에서 일단 다시 하고 계속 이어나갈 건데 뭐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끌어내려야지. 맞아요. 네. 끌어내려야지. 그때 정말 잘 됐다. 나 보수 애들 내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요 근처에 있는 애들 이제 우리가 포섭을 해가지고 네. 몸집을 빌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는 데가 내일 가는 데가 포항인데요. 또 포항도 그렇지만 대구가 또 심상치 않습니까? 다 대구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 대구 자, 단체들이죠. 대구 하면 또 누굽니까? 요새 또 뉴스에 핫하신 분이죠. 홍준표 시장님. 준표요? 예. 네. 아니 또 회심의 글을 남겼어요. 당원권 정지 10개월 되고 나서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순신 나셨어. 뭡니까? 대선 열두 뭐 대선 쪽에 좀 출두 남았어. 선언한 거예요? 출마 선언한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뭡니까? 당원권 정지 받았으면 좀 자숙을 해야지 발언권 정지는 안 나겠다 그래서 입을 또 놀리겠다는 거야. 입을 놀리겠다고. 입 때문에 정지당했는데 발언권 정지. 그러니까 발언권 정지를 시켰어야 되는 거야. 발언권 발언권 정지를. 정지? 근데 왜 10개월이죠? 좀 애매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초선까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뭐 이거 같은데 입 다무냐고요. 지금 홍준표 징계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권 하여튼 이 날리면 이후로 무조건 우기고 그냥 사과를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화내고 이게 정석이잖아요. 맞아요. 원희룡부터 뭐 김영환이 그냥 뭐가 잘못이냐 밀어붙였는데 네. 홍준표도 거기에 껴서 나 골프 쳤어 뭐가 문제야 했는데 어쩌라고? 갑자기 너만 잘못했어 해가지고 박살났어요 홍준표가. 네. 그러니까 골프 때 박살난 게 아니라 자꾸 홍준표가 저 TK 공천권 가지고 지가 대구시장이니까 몇 개 먹으려다가 이번 기회에 손떼게 하려고. 그래서 이 당원권 정지가 10개월이라는 얘기는 총선 때 너 숟가락 대지 마라. 그렇게 된 건데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닙니다. 아니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마음이 넓지가 않잖아요. 뒤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뭐 관련해서 비판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전 이게 결정적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처럼 만났어. 그리고 또 누구지? 중국 대사? 예, 싱하이. 그분이랑도 만나서 이 뭐야 왜 네가 대통령 행세해? 뭐 이런 것도 연락되지 않을까요? 소영길 대표하고 아, 통화했다. 소- 그리고 대표님도. 다들 까먹었는데 상임 고문 먼저 맞아, 그것도 박탈 나갔지. 당했어. 맞아. 그런 분 혼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번에는 좀 약간 그죠 이게 수구리 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뭐 10개월 보더니 다시 의기양양해하는 모습. 근데 홍준표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도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도의가 없냐? 이 사람이 경남지사를 했었잖아. 맞아요. 경남지사를 했던 사람이 대구시장을 와서 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저 동네에서는 되잖아요. 네? 저 동네. 그러니까 저 동네 자체가 물론 뭐 정치 도의도 없고 또 거기 뭐 다 후한무치한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 과거 영남권 이야기 지금은 부산도 부산, 울산, 경남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도 저 큰 틀에서 보자면 대구, 경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서 경남지사 한 사람이 가갖고 대구시장을 한다? 난 대구 시민들도 나는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 거 보면은 대단해요. 그 당시에 이 경쟁자가 김재원하고 유영아였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그 당시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셋 다 이거는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김재원, 유영아, 홍준표. 그런 그러네요. 정도로 지금 이 대구가 인물난이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홍준표는 이제 대구를 기반으로 대권 가겠다. 좀 얄팍한 생각이죠. 원래 그 생각했다가 망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경기지사 하다가 갑자기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대구의 힘으로 한복했다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저기한테 그 김부겸 친구한테. 의원한테 그러면서 이제 떨어졌죠. 거의 낭인된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슷하네요. 최소한의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갔으면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사진만 찍으려고 흰 바지 보셨어요? 흰 바지? 대통령은 흰 운동화 신고 수해 현장 가더니 홍준표 흰 바지, 백바지 시장은 입습니까? 백바지를 입고 가서 그것도 장면만 조금 바꾼 여러 가지 사진 그 한 자리에서만 찍은 듯한 느낌. 뭐 하는 거냐고요. 수해 현장이 나이트클럽인 줄 알았던 아 건지. 진짜 너무해요. 흰색 좋아하나 보죠. 왜 우리 여사님 맨날 흰색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흰색이 유행인가 봅니다. 아 참.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생각해보니까 돼, 진짜. 김재원이나 홍준표 둘 다 당원권 정지잖아. 그러네. 아, 둘 다. 김재원 그러니까 아, 대구에서 맞다, 모집하려면 다 죄다 당원권 정지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태영은 조용하네요, 근데. 근데 다음 총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타이틀 없는 게 더 그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럴 수도 한데, 있죠. 그죠? 그 홍준표는 그런 계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차피 하는 거 한 10월, 11월까지 보다가 네. 야 이거 흔들린다 싶으면은 그냥 깨고 나올 수 있어요. 홍준표 지금까지 늘 정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깨고 나오는 방향에서 홍준표는 일단은 이 정통 우파하고는 안 됩니다. 그 박근혜를 출당시키는 과정에서 뭐 말이 거의 입이 문제인데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게 그냥 너무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럼 사실 이준석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이준석한테도 정말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 그 대구시장 나가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네. 그걸 해준 게 이준석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이준석한테 그냥 뒤에서 난도질을 막 해대가지고 이준석이랑도 안 돼요. 그래서 홍준표는 깨고 나오는 거 할 수 있는데 누구랑 손잡을 사람이 없어. 하도 많이 난타내 나가지고. 그냥 정치 생명 은퇴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할 은퇴해야죠. 만큼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뭐 굳이 또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이참에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떨까 내 싶은데요.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에서 삼선 의원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옛날 대학 교수하다가 과학기술 쪽 분야인데 이분이 이제 집은 용인 수지 쪽에 고길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데 살아요. 네. 근데 대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 집 놀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안민석 의원이랑 그렇게 친했어요. 여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안민석하고 친하다고 최순실이 공천 주지 말라 그래서 아웃된 거야. 실제로.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민석이 형이 아유 형님 국회의원 거기 그만두고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하게 해야지. 그거 왜 대구에서 그렇게 국회의원 오래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는데 국회의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좋은 직업을 내가 왜 그만둬야 돼?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잖아. 그분 말씀에 의하면 누가 건드리기를 하나 뭐 또 막 저 단체장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도 오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여행 가고 싶으면은 아이고 뭐 중요한 일 있어 간다고 하고 어디 뭐 쉬고 싶으면은 당정청 회의 있어서 내가 급하게 어디 가야 된다고 뻥치고 뭐 이래도 다 된다는 거야. 그 너무 국민한테 슬픈 일인데요. 그렇지. 그렇다면? 뭐 하여튼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국회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재미있다. 깃발만 꽂아도 뭐. 지금 대구에 요거까지만 마저 이 새 소식인데 새 소식인가요? 박근혜가 9월달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이거는 오늘 처음 나오는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영하가 주간조서 인터뷰했는데 유영하의 말을 다 거짓말이다. 저건 지가 해먹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확실한 팩트는 박근혜 9월달에 입장 표명한다. 뭐 어떤 입장 표명인지 모르고 네. 이 관련한 근데 이제 현안 유영하는 이제 지식으로 해석하니까 네. 박근혜는 윤석열과 손잡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사하면 그거 아니다. 전혀 유영하는 이미 쫓겨났고 지가 윤석열 주시려고 그런 거고 박근혜가 9월에 입장 표명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자기 수사에 대한 입장. 좀 억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려나요? 수사에 대한 입장 얘기는 뭐 수사 잘했다는 얘기 안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잘못된 수사들을 지적할 거다. 태블릿 PC 해가지고. 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뭐 한두 번 그래서 원래 제가 토요일 날 박근혜 집에 또 가려고 했는데 9월달에 입장 표현한다고 내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저는 경고는 분명히 제가 할 건데 만약에 뭐 윤석열과 우리 끝까지 가린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박근혜도 윤석열하고 똑같이 심판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9월에 이 대구 쪽 정치에 하나 큰 변수가 있어요.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했었잖아요, 정치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발요. 또 윤석열 또 우리 대통령.
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개각을 한다네요? 뭐 개각 모두 뭐 뽑을 사람은 있나 근데? 아직도 검사가 남아있나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개각을 이동관 또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각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관 때문에 오는 지금 활용시켜준다는 게 참 놀리는데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동관만 오는 게 아니라 김인규까지 같이 오는데 네. 김인규 옛날 KBS 사장. KBS 사장. 그렇죠. 아니 이동관이 오면서 김인규랑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고 MB 때 홍보수석에다가 KBS 사장 했는데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김인규가 KBS 이사장. 네. MB 때 멤버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아 진짜. 그리고 김인규가 KBS 이사장 한다는 얘기는 KBS 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KBS는 칼을 댔죠 벌써. 네. 수신료를 거의 박살내버려서 맞습니다. 현재로서 두 개체는 운영을 못한다 이 돈 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ETV를 재벌에 팔아넘기겠다. 그렇지. 예. ETV만 지키고 ETV 넘겨버리겠다 지금 한국경제에. 그거 하려고 지금 이동관하고 지금 김인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뭐 어떻게 국회에서 막을 방법 없나요 근데? 얼마 전에 전국 언론 노조에서 성명 발표했었잖아요. 방통위원 자체 구성을 아예 그냥 형해화시키자 해서 우리 쪽 그냥 지금 현재 위원이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될까 싶은데 아니 여기 아니, 법과 그거는 원칙 아니지. 무시해버려요. 그래도 다 그 막가파시기 우리 쪽 위원들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변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KBS 일을 난 재벌한테 팔아 넘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저 우리 유튜브 뭐 페이스북에 보면 유명한 전 MBC 기자 송효은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송효은 기자가 이제 막 친한 선배여가지고 이제 한번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어떠냐 그랬더니 과연 누가 그 살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걸 쪼개 파는 것보다 급여를 갖다가 어렵게 해서 네. 기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 조중동이 종편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센 곳에다가 아예 공중파를 넘겨버려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 권력을 영원히 재벌들과 연대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하려고 지금 이동관, 김인규 보낸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동관 김인규를 쓰는 거지. 만약에 그냥 옛날처럼 아는 사람들 사장 꺾고 이러려면요. 꼭 이동관 김인규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 와도 되고. 네, 아무나 해도 돼요. 근데 이 이동관 김인규는 자기 친구도 한번 꽂아봤다가 실패했다 생각하거든. 차라리 그냥 팔아 넘겨버려서 자기들도 이제 그럼 퇴직하면은 그 팔아 넘겨 회사에 또 회장으로 가고. 남는 게 있잖아. 친구들 꽂아봐야 남는 게 없어.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걸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지금 이 KBS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국민이 지켜줄 거다? 글쎄, KBS에 사장 꽂아서 막 복잡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좀 쳐다보겠지만 팔아넘기는 거는 별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팔아넘기는 거. KBS 안 보는 사람 천지고. 그거 막 수신료가 열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KBS 만약에 구성원들이 이거 지키려고 그러면요. 지금부터 보여줘야 돼, 뭘. 왜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보여주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아웃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걸 갖다가 좋은 방송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의 무도한 내용들 이런 거 다 까고 난 그게 며칠 전에 KBS 뉴스에서 그 오송 지하차도 그 마지막 순간 그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해 주면서 이 숨 차오르는 모습들 있잖아요. 난 이런 거라고 난 좀 보여지거든. 이게 뉴스 형식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책임은 다 아랫사람한테 떠넘기고 자기들은 뭐든지 다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반향이 되게 커요. 근데 이런 방송들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갈수록 국민들이 야 그래 KBS 지켜야 된다. 옛날에 MBC 뭐 마봉준 지키자 뭐 이렇게 하듯이 KBS 지키자라고 하는 여론이 더 커져 나갈 때 그래야 사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국민들 지켜주십시오 이런다고 맞아요. 지켜줄 국민이 아니야 이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종편이라는 데에 그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너무 황당하거든요. 지금 뭐 이슈가 되는 주제도 하나도 없고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팩트도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찔러요. 근데 그걸 또 열광하는 이른바 변 대표님 말하면 보수 변절자 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KBS도 조금 용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제가 생각이 KBS에서 듭니다. 네. 잘렸습니다. 언제요? 나 한 옛날에? 6개월 전에 잘렸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조회수가 80만 넘어서 잘렸어요. KBS에서 뭐 나가셨죠? 라디오 나가서 아. 최진봉이랑.
그게 조회수 80만 나왔거든요. 그럼 더 있어야 80만 되는데. 나왔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아니 잘 나오면 상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보너스 받을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저는 KBS, MBC를 아예 못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도 지켜줄 사람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국민의 70% 이상이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30%도 언제든지 돌아설 거기 때문에 KBS, MBC가 살려면 앞장서서 윤석열 퇴진 보도에 나가봐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KBS 기자분 아는 분한테 최근 상황들 내부 사내 그 분위기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내부에서 국민이 지켜주십시오지 내부의 자중질환이 엄청나요. 또 노조도 갈기갈기 나눠져 있고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뭐 이 지금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용기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어떻게 KBS, 지킵니까? MBC 없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야 이제 우리가 좀 조용히 조신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100% 없어지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러면 끝나는 감지돼서 거예요. 걱정이 돼요. 아무도 안 지켜주지 그러면. 그렇죠. MBC는 친윤석열 기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었더라고요. 벌써요? 네. 거기는 이제 깃발 자체를 친윤석열로 해서 아니 어떻게 언론에서 대통령의 친윤석열 이렇게 할 가짜 수가 언론들이 있죠? 이제 가짜 어영 노조, 아니, 뭐. 어영 노조 뭐. 캐치프레이에 윤석열 이름은 안 들어갔는데 이제 그 하겠다는 그걸 보면 내용을 보면 권력 지향적인 거죠. 어용 언론 하겠다 이게. 아니 그렇게 탄압받았는데 어떻게 그러죠? 비행기도 안 태우고. 옛날에 KBS도 정현주 사장 잘리는 과정에서 네. 당시 친 MB 라인 노조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노조하고 또 대결하기 위해서 민주진보 노조 또 새노조라고 또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되게 커지고 그런 것들이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정권 비판 하겠냐고. 잘못된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된 거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큰일이다. 어떡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저거 없어져도 뭐 나갔을 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충분히 민간 시장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건 KBS나 MBC 직원들이지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할 기회가 왔어. 근데 이때도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는 KBS 가 MBC 앞에서 제가 집회까지 했어요. 이제 이동관 들어오면은 너희들 무조건 없어지니까 네. 태블릿 PC부터 보도해라. 니네 지금 7년 동안 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제 개인을 음해하는 보도를 해왔어요. 내가 태블릿 PC 캔다고. 단지 무슨 뭐 편향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 MBC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이번 기회에 다 완전히 갈아엎고 개가천선하면서 보여줘야지 옛날처럼 뒤집어 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 객관적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언론은 객관적이어야겠지만 예를 들어 송 대표가 뭐 이런 거 얘기했다. 아니 이런 사실만 정확히 해주면 사실만. 태블릿 PC 조작했다는 거 지금 다 들어왔는데 왜 보도 안 합니까? KBS, MBC.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람이지만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개각 이야기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이동관하고 KBS 이야기만 했는데 개각이 뭐가 나오죠, 이제 뭐 개각 이야기가 좀 더 진행돼야 되는데 네. 개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나는 없지 이거에 않을까요? 대해서 굉장히 회의스럽다는 거죠. 네. 근데 개각 얘기가 나와요 지금? 뭐 언론 보도 몇 군데 나왔더라고 네, 보수 언론에서 슬금슬금 뭐 승리를 바꾼다, 뭐 이런 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기정통부 뭐 한 2-3명 개각할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차관 정치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고 장관 자리 갈 사람 안 보이잖아. 네. 통일부 장관 지금 내정자 보세요. 누굴 또 세우겠습니까? 근데 뭐 진짜. 바꿔봐야 또 MB기겠죠 뭐. 그거 그쪽이죠 뭐 MB기지 MB겠죠. 뭐. 이제 윤석열 계는 없는 것 같고 MB기지. 바닥 난 거 같고. 그렇죠. 제가 없죠, 그 아까 이제 KBS 이제 내부 구성원들 그렇게 결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느낀 대로 이제 그냥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의 추적 60분을 네. 3년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부활을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걸 지난번에 방영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김 교수님 말대로 이번 정권에 뭔가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의 그 방향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이 싸워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이 뭐 55개 자료라고 올렸잖아요, 국토부에. 우리 다 공개했다. 거기서 이제 KBS 기자가 단독이 또 있었더라고요. 다 분석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20건 이상이 출처 없는 문서다. 이게- 미등록 문서. 네, 미등록 문서. 그 얘기 우리 여기서 계속 했던 게 전자문서 회의 예, 기록 예. 다 남는 다 건데, 남는 건데 급조한 거 아니겠어요? 아예 없는 거죠. 새로 만든 거죠. 근데 뭐 그것도 틀린 내용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양평 얘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연희룡 장관이 지금 뭐 아유. 난리가 급발진이에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불은 잘 안 꺼질 것 같은데 급발진. 급발진이요?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 저도 오늘 목요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원희룡 장관 뭐 수요일에 막 그 우리 상임위에서 다 거짓말의 그 태도랑 뭐 등등,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뭐 민생경제연구소나 아니면 뭐 강득구 의원이나 뭐 그 전에 양평군수나 뭐 이런 분들한테 뭐 날파리? 선동세력? 뭐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어떻게 문제 제기한, 우리 그동안에 아무런 다른 정부 있었지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날파리 선동세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너무 황당해가지고 빨리 네 정치 생명을 내놔라.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네네. 자기가 눈빛이 합리적인 저래요. 대안이나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상대 합리적인 무슨 문제 제기 의혹들을 다 선동이야, 가짜 뉴스야.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냥.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날도 더운데. 아니, 개그 눈- 프로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해롱이 개그 아니고 프로? 해롱. 참. 눈빛이 이상해요,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닐까요? 그냥 화내면 다 겁먹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라 생각나 보지. 막 화를 내고 막 던지고 막 하네. 나는 그 방방 뛰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제 그 뭐 청문회도 아닌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깜짝 놀란 게 국장들 네. 그 도로국장 표정 봤죠. 도로국장이 막 난감해하는 거야. 근데 한준호 의원이 고발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이야기해라. 장관이 시켰냐 아니면 당신 국장이 했냐 그랬더니 계속 딴 이야기 하잖아. 딴 얘기하죠. 계속 딴 얘기. 일요일 얘기합니다. 일요일. 누가 주도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느냐, 이 회를 했느냐, 같이 나중에. 아니 같이가 가치가 저희가 뭘 일요일에 작성했는데요. 아니, 근데 얘기를 못해. 도로국장이 이건 분명히 장관이 시켜서 한 건데 네. 장관이 뭐서 그렇겠지. 야, 니들 내가 시켰다고 이야기하면 니들 죽어.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네.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위아래 없지만 다 두렵죠. 그런데 도로국장이 나는 이 얼굴 표정으로 진실을 이야기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장들하고 장관하고 나는 거의 대화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장관이 모여서 뭐 하나 질의하고 얘는 국토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야. 전혀 딴 생각. 오로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저 이상민 제끼고 그리고 한동훈 제끼고 다음에 자기가 건희 여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차기 대선 후보자로 나갈 건가. 나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토부 국장들이 뭐 얘기해도 뭘 얘기하는지 잘 몰라 이 사람이. 아니 A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딴 얘기를 쭉 하고요. 아니 저는 또 무슨 생각했냐면 말씀하신 것도 또뭐 이쪽에 잘 보이려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또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저럴까 싶은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에 의해 탄핵받고 싶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미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방방 뛰면서 약을 살살 올리는 거예요. 야당을. 그리고 실제로 약을 올립니다. 그리고 막 이래요. 게이트 써 있다고. 이 게이트부터 떼라고. 왜 이걸 미리 게이트라고 선언하냐? 이거부터가 틀렸다. 이런 전제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서 아니 이걸 뭐 얘기합니까? 그럼 나 탄핵할 거예요? 탄핵하세요. 이러는데 하세요. 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말을 숨기지도 못하고. 탄핵하란 얘기 아니겠어요? 탄핵 그래서 좀 해달래. 민주당 쪽에서 탄핵 얘기한 건 저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속내는 탄핵이 민주당이 만약 한다고 치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이트 사건을 본인은 한 발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속셈이 있지 않을까 아니, 싶어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탄핵은 나 이제 해임 건의안은 그 다음에 내버렸죠. 국정조사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맨날 중간에서 이장하게 했던 정의당까지 합세가 돼서 네. 아마 국정조사는 되지 않을까. 해야죠. 그렇게 되면 아마 원희룡은 사표 쓸 겁니다. 예. 바로? 예. 어떻게 이런 거가 국정조사 할 수 있냐 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아니 지금도 예. 도망가고 싶어 아니, 하는 게 보여요. 이 국정조사 나오면은 이거 좀 다르거든. 국회가 일반이랑. 그렇죠. 그럼 이제 증인들 죄의 증인들 무게가 불러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말 잘못하면 진짜 이중자 걸려. 감옥 가는 거야. 감옥 가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른 말 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국장급에서. 그 원희룡 아마 수표 던지고 나갈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나는 내가 정치 생명 건다고 했으니까 이제 걸러 그리고 난 나갑니다. 어제도 원희룡이가 막 화를 내면서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 난 잘 모른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이거 다 일일이 어떻게 하냐? 실무자들 이거 이미 이 인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법만 빠져나갈 거 다 지금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지금 이제 순간 생각해 보니까 만약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네.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들 한 3분의 1 정도가 사표 내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 왜냐?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의 처벌을 받게 돼서 파면될 수 있거든. 파면될 수 있으면 연금을 못 받아. 공무원들이 공무원하는 이유가 뭐야? 연금 때문에 하는 건데 딱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내. 사표를 내면은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해도 안 나올 수 있거든. 아 이게. 그래요? 강제로 근데 강제로 못합니까? 구인하죠. 강제로 아니야. 구인하는데 강제로 이게 구인해도 안 나와도 돼. 계속 안 나와도 돼. 예. 근데 그럼 그걸로 처벌받거든요. 안 나오는 거. 근데 안 나오는 걸로 처벌받는 게 낫지. 그럼. 나와서 인도렸다 처벌받는 거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위증했다가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은 안 나오고 처벌받는 게 나아요. 연금 못 받거나 그러는 것보다 안 나와서 벌금 안 나오면 벌금 내는 벌금이지. 거거든, 벌금. 아닙니다. 벌금 조금 내고 말지 뭐.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 솔직하게 나와셔서 진술을 하시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지 근데 마세요. 이 와중에도 이 처음에는 백지화라고 했지만 그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상면 이 노선을 추진시키고 싶어하는 이 힘이 열명이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이척이 없는 거지. 요즘 있잖아요. 지자체 공무원들 뭐 9급도 마찬가지고 7급, 8급, 7급, 6급 이런 사람들이 국장하고 서류 결제하는 거 아니면 팀장, 6급 팀장, 과장들이 시장한테 부시장 시장한테 결제 받으러 갈 때 다 녹음기 들고 가. 지금은 증거를 예전하고 남겨야지. 달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국장들이 장관하고 이야기했을 때 핸드폰 다 녹음기 켜놓고 들어가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희룡이 설마 또라이가 아니, 물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야, 들어올 때 저기 휴대폰 다 비서실에다 맡기고 들어와서 몸에 다 이거 검색하고, 도청장치 없는 거 확인하고, 이러고 해야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가 정 급하게 되면 난 녹음기 틀 거다. 이번에 흥덕 경찰서에서 네. 오송 지하차도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다가 깠잖아요. 이게 다 깠단 차량 말이야. 기록. 다 까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실이나 각 부처에서 아랫사람들 죽이고 지들 살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도 이제 다 느끼기 시작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래? 이 정권 뭐 천년만년 가겠어? 원희룡 너 아이고 야 우리 안 되면 까자. 차라리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난 있을 거라고 봐요. 곧 있을 것 같아. 네. 공무원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게 지금 시간이 벌써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이 의혹 제기한 게 한 달이 뭡니까? 거의 2달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또 지금 자료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자료를 일부는 또 막 바꿔놔요.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없는 그 등록이 미등록 안 된 서류. 미등록 자료가 막 있는 거 보니 얼마나 지금 위조 조작 날조나 삭제를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하루 지금 빨리. 국토부 내부의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20명 정도 네. 공무원들에서 TF팀에서 뭔가를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대응 문건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결과들을 보면서 대응 문건에 왜 문서 등록 네. 숫자가 없다. 이거 공무원들 알거든요. 알죠, 이거 당연하죠. 보여주는 거야. 흘리는 거야. 전자결제로다가 단서를. 다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다 증거로 남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빠져나갈 것도 만들고 있고. 국정조사가 아마 파행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럼 바로 특검이나 특조위로 특검 들어가야 가야죠. 되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안 된 이유는 특검과 특조위를 못했기 때문에 네. 수사를 못했는데 어떻게 범죄를 맞습니다. 발견합니까? 네. 이번에는 그렇게 이 우를 범하면 안 되니까 이미 지금 특검법 발의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국조위는 실제로 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만약에 안 된다 하면 특검도 빨리 해야 되고 뭐 탄핵까지도 가야 된다. 지금 뭐 역풍 아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 진짜 뭐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 특검하고 역풍이. 국조위 안 받아주면은 무조건 전면 다 보이콧해야 돼. 네. 국회 다 보이콧해야 돼. 어차피 지금 대통령도 뭐 맨날 거부권 행사하는데 우리도 절대 협조해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한 발도 물러서면 안 그리고 된다. 앞으로 네. 민주당 뭐 할 때 역풍 부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음 총선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 리스트 적어주십시오. 진짜. 아 이상민 지금 탄핵 기각되고 무슨 역풍이 있어요. 기자들 팬 때만 역풍 글자만 보이더라. 그죠? 오히려 국민 분노 국민들 더 분노만 올라갔어. 자극했죠. 네. 대한민국의 세상에 그 청년들 목숨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사고에도 어떻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인간이 하나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조 섞인 이제 표현으로 야 이제 뭐 우리 뭐 지난번 우리 신림동 사건도 있었고 그럼 그런 것도 책임 아무도 안 지겠네? 우리 길 가다 그냥 갑자기 죽어도 책임 안 지겠네? 책임지죠. 저기 네. 꼬리 저 파출소에 아, 파출소. 있는 우리 일선 경찰들
아유. 진짜 어떻게 다 나라가 참 이렇게 됐는지 보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수가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전광훈 얘기도 들어보니까 혁명을 하겠다고 떠드는 거 보니까 정광훈이 네. 답답한 거야 자기 입장에서. 맨날 코너를 몰리고. 누가 혁명을 하겠다고? 정광훈 무슨 혁명을 하신대 또 그분은? 그 정광훈하고 이제 신혜식 대표가 같이 방송했나 본데 내가 또 느끼기는 이제 방어가 한계가 왔구나. 이 정권 방어하다 우리까지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엎자 이런 말로 내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강민구 대표하고 국회에서 신혜식 대표 만났는데 네. 강민구 대표가 아니 신 대표의 변인제 테이블에 안 도와주냐 했더니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탈을 한다. 내가 그 양평 때 딱 느꼈거든요. 아, 요거 방어 안 될 텐데. 네. 이걸 이제 막 우기다가 이제 거짓말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지, 이 비호가. 근데 이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이 1분 만에 다들통이 납니다. 상임위에서. 난 제일 웃긴 게 자기가 비장의 카드라고 하나 준비한 것 맞아. 중에 중에 한준호 의원씨 그 당협이란 말, 우린 지역위원인데 지역위원인데요? 그것도 네. 제대로 모르면서 당협위원 사무실이 행신동 1086번지라고 했네? 2번지라고 그랬네.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실제 어딥니까? 번지와 달라.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한심해서 이거는 코미디도 아니고 정신도 똑바로 못 차리고 진짜 심각하다. 근데 우리 그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준비도 활약을 잘했고 뭐 따박따박 다 이제 뭐 반론 제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해줬죠. 이소영 의원은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대형 로펌의 환경팀에 있었거든. 네. 이소영 의원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거는 설악산 케이블 반대 투쟁할 때 민변 환경위원회 분들하고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프랭카드 설치할 때 같이 있었던 잘했네, 거예요. 그거. 내가 그때 같이 간 분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대형 로펌에서 그런 거 수변 지역 혹은 뭐 완전 그린벨트 이런 거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 연구를 한 분이야. 그런데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원희룡이 이야기하는 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옛날에 다 해봤던 내 손바닥 거야. 안에 있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너 손오공 이거 확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이소영 의원이 발군의 기량을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뭐 약간 뭐 수박이다 어쩌다 이런 이미지를 나는 그냥 뭐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했다. 그러면은 잘 싸우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서 지금까지의 험을 다 벗겨주세요. 나는 조응천도 나는 이번에 잘 싸우면은 이미지 쇄신할 수 있어. 네. 잘하셔야죠. 아니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사실상 이번에 그 한동이란다. 그 원희룡의 정치 생명을 주셨죠. 그 여러 가지 자료와 국정조사 자료로. 근데 이번에도 하나씩 따박따박 잘 물어봐가지고 완전 개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절대 답 안 하더라고 원희룡. 안 해요. 정치 생명 걸기로 했지 않냐. 어. 사전에 조금이라도 내가 김건희 땅 인지했으면 정치 생명도 걸고 장관직도 걸겠다 네. 했지 않냐. 네.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준호 의원이 따졌는데 대답 절대 안 했지 제가 않아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야, 네. 어쩜. 목요일날 저희 그 미생경제연구소 기자회견에서도 제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그 장관직이랑 걸어놓은 정치 생명 어디 빨래 건조대에다 걸어놨냐?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했죠. 양심의 철판을 깔아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나는 그 와중에 이 법사위에서 이 한동훈하고 저 그 얘기 하고 싶었어. 하실 것 같았어. 수검놀이 하는 거 보고 이젠 지치고 질렸다. 와. 1년 내내 한동훈하고 말장난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한동훈이 막 거의 조롱을 하는데도 이제 서로 맷집만 세린 것 같아. 한동훈한테 어떤 조롱을 당해도 아유 버틸만 하는 이거 같아요. 아니 난 정말 우리가 이 장외 인사들이 한동훈 집 앞에 가서 맞습니다. 이놈 이거 조작범이라고 우리가 다 질렀잖아 좌우 인사가. 법사에서 어떻게 한 명도 야 한동훈 당신 집에 태극기 촛불 인사들이 가서 너 태블릿 조작했다면서 너 왜 고소 못해? 이 말을 안 하는 거 보고 난 내가 질렸어요. 저도 진짜. 그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활약상을 보면서 차라리 이분들을 법사위로? 법사위로 보내갖고 한동훈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박범계 진짜. 그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장관님? 일타 강사 장관님 이 말을 꼭 하면서 일단 기를 죽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서 제가 야 진짜 한동훈은 왜 아무도 그렇게 못하냐. 저는 사실 장 안에 없는 우리 정봉주 의원이라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아니 한동훈은 저한테 붙이면 1분 여기 계시네. 멀리 안 계시네. 1분이면 끝나요. 아니면 차라리 증인으로 좀 부르면 안 돼요? 아니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당의 부르면 요감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 민주당 법사위는 죽었다 깨도 한동훈한테 자기들끼리. 얻어맞아도 태블릿은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는 거야, 이거.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 셋이 민주당의 법사위원 한 명 강력하게 해서 아니 지금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네. 최강욱 의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렇죠. 이번 국감 때 증인 신청을 한 말이에요. 증인 신청 내가 내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요구하죠, 세게. 아니 최강욱 의원은 우리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이러겠지 또 그러면 저런 괴담 그리고 선동문을 준비를 했냐? 여당 법사위원회 김도우 이런 사람들 다 저랑 같이 태블릿 조작 같이 판 사람들이에요. 그 여당의 얘기할 것 같아. 법사위원들이. 저 민주당 또 제 앞에서 여당 아무 말도 못해요. 여당 청담동 사람들은. 2탄이냐 막 이러고 아니 뭐 나오겠죠. 이럴 거야?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금 괴담 선동에 지금 같이 동조하시는 겁니까? 최강욱 뭐 이렇게 의원은 얘기하겠지, 또. 그런 거에 0.0001도 휘둘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이럴 거야. 거기 물타기 잘하니까 뭐 나한테 사과하시라고. 지금 같이 저랑 고소당한 거 있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막 물타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는 할 수 있어도 여당 그 법사위원들은 저한테 한번 못합니다. 다 같이 태블릿 조작 했던 사람들은. 보고 싶네. 법사위에 계신 분들 네, 꼭 최강욱 저기- 의원한테 그 소년이 전화 1시간 동안 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타이밍이 차라리 진짜 저를 국감 때 증인시켜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한동훈 다 박살 내줄 테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에 건도 있잖아요. 네, 보석, 몰수. 보석금 몰수. 이것도 있으니까 뭐 연결이 될 수도 있죠. 또 진짜로. 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난 이제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하고 말장난인지 뭔지 하는 걸 보고 내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어. 그 시간이 7분이라는 시간, 그 7분이라는 시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일 수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개혁 제대로 하나도 못한 사람이 나는 한동훈 이야기는 하기도 싫어. 한동훈 이야기는 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파. 입이 그리고 부끄러워. 대신 박범계 의원의 그런 행동들은 국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뭐 한동훈을 막 찍어 누르면서 엄청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한동훈을 죽일 수 있게 제대로 준비해서 확 막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우리 민주당에서 뭐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 5만 명에 5만 하는 명 청원해서 거. 네. 전의제를 태블릿으로 한동훈을 치게끔 증인 채택해달라. 민주당 좀 청원 좀 해주세요. 당원들. 제가 올리겠습니다. 당원들. 제가 올릴게요. 제가 민주당이 올릴게요. 바로 네, 올려. 제가 네.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만 나는 명들 박수. 예. 최강욱 의원하고 법사위원들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반드시 저희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법사위 답답하면. 광경에 뭔가 아니, 건져낼 더 게 이상- 없어. 왜냐면 한동훈을 끝장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계속 소꿉놀이하고 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더 이상. 아니면 이게 연결하기 싫으면 그냥 토요일 날 맨날 집 앞에서 집회하신다면서요. 그거 보고 왜 아무 조치 안 하십니까? 그것만 해도 돼, 그것만. 아니면 이렇게 되지. 그 조작 날조 범인이라는데 괜찮으세요? 이 정도 질문 못해? 고소고발을 안 바라는 인간이 왜 고소 못하냐. 집 앞에서 깽가리 치고 있는데 그 말만 하면 돼요. 그건 안 하잖아요, 지금. 답답합니다. 네, 이 모든 상황들이 참 서글프네요. 진짜 이게 비정상적인 이 상황들이 정말 맞아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또 자, 광고. 광고해야죠. 우리 먹고 살아야지 또. 나 제일 어려운 시간이야 이게 정말로 제일 어려운 시간이야. 자, 또 속이 타들어갑니까? 자, 시원한 우리 글루타시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 너무 덥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실제로 막 가렵기도 하고 땀띠도 막 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가렵다고 절대 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글루타셀 이걸 뿌리시면 되고요. 아이부터 어른 그리고 심지어 뭐 애완동물 요새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 많이 키우는데 반려동물도 땀띠가 좀 나더라고요. 거기에도 칙칙 뿌려주시면 가려움증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머리, 두피부터 발까지 다 뿌릴 수가 있고요.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이미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이 취급약국에서 글루타셀 스프레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더보기링크 보시면 되고요. 이벤트 이게 200ml 대용량인데요. 이걸 구입하시면 휴대용 45ml를 드립니다. 자, 먼저 직접 뿌리면 잠깐 가렵다 보시고 아, 열받으니까 가렵기까지 하고 말이지. 가려. 너무 시원해요. 피부가 자, 좋아지신 것 같은데 지난주보다? 피부가 또 백봉을 또 많이 드셔가지고 좋아지십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네. 또 나름 이게 향이 없는 듯해도 또 괜찮은 향이 있어요.
아예 향이 없진 아예 않아요. 없으면 이거 얼굴에 뿌려도 되는 건가? 다 두피 뿌려도 되고 발에 뿌려도 되고 다 뿌리십시오. 긁지 말고 뿌리세요. 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글루타셀. 다음은 또 이제 여름에 챙겨야 되는 것이죠. 면역입니다. 면역.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가 또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아예 숫자를 안 세가지고 모르는데 하루에 10명 이상씩 사망한다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또 스픽스가 면역력을 위해서 고농축이 아닌 초고농축 홍삼 타블렛을 소개해드립니다. 진세노사이드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이 홍삼에 있는데 이 홍삼 태블렛에 5배, 다른 제품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수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공법으로 추출을 해서 흡수력을 매우 많이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삼은 또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이 초고농축의 흡수력까지 좋은데 가격까지 매우 합리적이다. 그래서 조선 부티크에서 반값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고 또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건강 보조식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블릿으로 되면 또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맞아. 먹기가 명품도. 아니 이게 무슨 어디 뭐 그 무슨 제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파우치로 돼서 물로 되면 들고 다니기도 그렇죠. 조금 그렇고 하긴 한데 네, 홍삼 보여드렸습니다. 난 이거 광고가 필요 없었어. 내가 아까도 PD한테 이거 해야 돼요 광고?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맨날 들고 다니는 우리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술을 진짜 안 먹어도 술자리 가서 이걸 조그마잖아요. 주면 다 너무 좋아하고 다들 그 어떤 숙취 해소제보다 제일 좋았다. 술이 빨리 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평점 4.9점 검증이 됐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다 가져가서 다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을 했어요. 효과 최고입니다. 효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 숙취 해소. 네, 인상자들이잖아. 변 대표님 뭐 주머니 나옵니까? 이건 뭐냐면은 소개하시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걸 넣어가지고 마카산삼인데 이건 좀 마카. 비싼 건데 이건 네. 보양 제품인데 요것도 같은 성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카. 마카산삼으로. 그래서 단지 술 깨는 약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 정력제나 피부업제로 써낸다. 네. 미리 먹어야 되겠다. 미리. 저는 이걸 먹어요. 6시부터 술 마카산삼으로. 먹을 일이 있는데. 네. 또 여간네이처 검색하면은 요 마카산삼도 있거든요. 네, 네. 요것도 좋아요. 네, 요거는 지금 진짜 어제 저한테도 얘기하셨거든요. 마카 얘기. 제가 요새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괜히 광고 중에.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저희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숙제. 미리 먹으면은 술이 막 들어갈 텐데. 하여튼 음주 후에 한 포 꼭 섭취하시면은 그 다음 날이 매우 상쾌하다. 그래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거나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술자리가 많으시군요.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입니까? 네, 우리 뭐 대통령께서도 뭐 거의 매일 술 드신다고 하니까 우리 서민들도 어쩌겠습니까? 술 먹으면서 풀어야지. 네, 그래서 벌써 오늘이 토요일이 됐고요. 네, 이제 7월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7월이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슈가 너무 많아서 막 싸우다 갔어요. 네. 싸우다가 한 달이 그냥 갔어. 진짜. 네. 이제 휴가도 못 지칠 가고. 틈도 없을 정도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 같아요.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도 뭐 맨날 뭐 시위 나가고 기자회견 하고 하다 보니까 7월에 가서 휴가도 못 갔습니다만 내일 가는 포항에서 바다에 발이라도 좀 담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해산물이 좋아요. 네. 죽도시장 가셨어요?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내일 하는 포항에도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거나 또 아니면 유튜브에서 아마 많이 생중계를 할 거예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또 토요일 마무리할까요? 근데 오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근데? 여태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재밌게 했어. 그렇죠. 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네. 저희는 항상 매주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야근, 신규 프로젝트, 상사 잔소리, 운동을 해도 남성 기운에 좋은 걸 먹어도 쌓여가는 일상 스트레스. 남자에게 필요한 건 이름보다 기능, 기능보다 성능. 남성 호르몬 핵심 케어, 흡수력 극대화, 초고농축 진세노사이드 12가지 한방 부스터. 지친 당신을 위한 한방의 힘, 조상의 지혜를 담은 진세노사이드.